안녕하세요. 마들과시람 안내자 신상문입니다. 오늘은 요가수트라 2장 4절로 돌아왔습니다. 2장 3절 어떤 내용을 짚어보았는지 기억하실까요? 우리 5가지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이 있었죠. 그 5가지 어떤 것이었죠? 자, 이렇게 보면 아비디아 아스미타 라가 드웨샤 아비니베샤하 반짝레샤하라 그래서 반짝레샤 5가지의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이 5가지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비디아 무지인데요. 그 내용을 오늘 2장 4절을 통해 짚어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장 4절 아비디아로 시작하죠. 그래서 무지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수련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4번째 개성과 그리고 5번째 개성을 통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우리 2장 4절 딱 봤는데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아무래도 어려운 글자들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더 꽉 차지만 2장 1절부터의 3절 내용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한번 오늘도 차근차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우기 전에 우리 발음부터 먼저 같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쭉 발음을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끊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AU 이런 식으로 해놨죠. 저희가 찬팅할 때 읽는 방법이 있고 문법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래 문법적으로는 아비디아, 크셰트람, 우따레샴 여야 하고 여기 같은 부분에도 뭐 따누 띄고 미친나 우다라남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맞는데요. 이러한 상태는 문법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저희의 필사와 소리탐구는 어떤 것이다? 문법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발음하고 나서 이것을 찬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져 있지 않은 그 상태를 발음하고 흥미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찬팅도 있는데요. 한번 찬팅을 쭉 해보면요. 아비디아 kshetramuttaresham prasuptatano vechennodaranam 이런 식으로 찬팅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변형도 일어나 있지 않은 그러한 발음을 짚어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도 먼저 이어가 보면서 쓰는 순서 그리고 내용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발음해보고 이어가 볼까요? 아비디아 kshetra 무타레샴 프라수프타 따누 위친노 나라남 여기 같은 C 뭉쳐있는 경우에는 위츠치 이렇게 발음해 주셔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는 살짝 묵음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 번 더 편하게 이어가 볼게요. 아비디아 kshetra 무타레샴 프라수프타 따누 위친노 나라남 여기 마하프라나 살려서 한 번 더 아비디아 kshetra 무타레샴 프라수프타 따누 위친노 나라남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도 한번 지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짚어야 할 내용들이 제법 있다 보니까 한번 써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우리 영어 발음을 보면서 역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어가 봅니다. 자, 처음 쓰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자음표 옆에 둬 주시고요. 위에 거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비디아 2절 우리 그 전에 3절에서 짚어본 이 디아의 내용이 다시 나왔죠. 무지 내용이니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kshetra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이죠. kshetra 무타레샴 무뜨따레샴에서 우리 치차름인 아래점 있는 발음까지 이렇게 이어가 보았죠. 발음도 쓰고 갈까요? 비 디아의 자음 kshe 끄에다가 샤 그 다음 모음 에가 붙어 있고 드라 무뜨따 레샴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저는 단음으로 썼고 얜 장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다시 장음으로 하나 더 그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도 항상 실수를 하는데요. 실수하면 어떤가요? 네, 이렇게 또 이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은 프라소프다. 바에다가 우리 자음 라가 붙고 프라 소프다. 좋아요. 다음은 따노 위첸노. 따 누 위. 자, 여기는 자 보면은 CCHI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모음을 먼저 이렇게 쭉 써주고요. 쯔치 짜차의 내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위첸 노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발음도 써주면 브라 숲부다 따노 위 CCHI 첸 하고 뒤에 N 붙으니까요. No. 다음은 나라람 해서 나 라 아래점이는 이렇게 나 장음의 마지막 M 하면 이렇게 우리 아래 짝대기 붙은 거는 모음이 사라진 형태라고 계속 짚어보았었죠. 그래서 나 장음의 라 장음의 우리 남도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4절 산스크리트 4는 이렇게 4절. 자, 그럼 이 내용도 다시 쓰는 방법 천천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디아부터 천천히 이어가서 써보면요. 아, 그 다음 모음인 이가 붙어서 위. 다음은 디아, 우리 2장 3절에서 짚어보았죠. 게다가 장음 이렇게 해서 아비디아. 쓰는 내용 보면 우리 이제 아는 하나로 표시한다고 했죠. 나 다음 모음의 이가 와에 붙어서 위. 우리 디아는 이렇게 써줍니다. 끊지 말고 쭉 써주기. 자, 그래서 6, 7 마지막 아 장음에 닫아주기. 9 써줄 수 있겠죠. 발음도 한번 이어가 보면 아 와에다 모음 이, 그 다음 디아의 장음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아비디아 다음은 크셰트라.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암기하여야 하는 4가지 글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크샤라는 거에다가 모음인 에가 이렇게 붙고요. 다음은 뜨라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데요. 크셰트라 무따레샴. 우리 무는 이렇게 단음에 뜨다가 나왔어요. 오늘 이것도 처음 보는 내용이죠. 크셰트라 무뜨다 레샴. 라에다가 모음 에 그리고 우리 치차름 아래점 있는 거 이렇게 써주고 마지막은 뭐죠? 아누스와라 라고 하는 요 머리 위에 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자, 크셰트라 무따레샴 한번 쓰는 순서도 보아볼까요? 자, 우리 크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쓰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쭉 돌려주기, 내려와서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둘, 그 다음 모음인 에가 이렇게 붙었고 뜨라 같은 경우 이렇게 꺾어서 한 번, 2번 써주는 식으로 1, 2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면 4, 5, 6 우리 7 마에다가 우리 모음을 초록색으로 써줄까요? 조금 모음은 붙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9, 10 그 다음은 뜨다인데요. 이것도 이러한 변형되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 16, 17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아누스와라 라고 하는 M점인데요. 이런 소리가 나는 발음입니다. 자, 동일하게 발음도 이어가 보면 자, 꺼에다가 우리 아래점 샤에다가 에가 붙은 크쉐, 그 다음은 뜨라, 그 다음은 마에다 몸 우가 붙은 무, 뜨다가 있겠죠. TTA 레샴 샤에다가 마지막 아누스와라 M점 이렇게 붙어줍니다. 다음은 뿌라수뿌다 뿌라, 우리 뿌라 지난 시간 계속 보았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다. 자음 뒤에니까요. 뿌라 수뿌이니까요. 수에다 싸에다가 우에다 빠가 이렇게 붙어서 수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수뿌 하고 뒤에는 따가 이렇게 붙어줘야겠죠. 수뿌따. 그래서 수뿌따라는 소리가 되게 됩니다. 뿌라 수뿌따. 좋아요. 자, 쓰는 순서도 보면 1, 2 우리 라 비집구 쏙 들어와서 써주고요. 4, 5, 6 그 다음 모음인 우가 붙어서 수, 다음은 빠가 붙는데 피만 와가지고 뒷줄이 사라진 상태에 브라 수뿌 따, 다음은 이렇게 머리 닫아주기 해서 발음도 써보면 브라 수뿌 S에다가 U가 모음이 붙고 그 다음 자음 뿌따 브라 수뿌따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다음은 따누 위첸노. 자, 자음 따에다가 누에서 모음인 우가 붙고 다음은 모음 이에다가 위가 붙고 다음은 요쪽이 조금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먼저 써보시면은 위쯔에다가 차를 써두고 다음 아이가 왔네? 요 아이는 이렇게 닫아줘야 하잖아요. 대부분 여기 공간이 없어요. 처음 쓰시다 보면은. 그래서 문장을 처음 쓰실 때 몇 번 지우고 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지우고 다시 위에 하이라이트를 칠하면서 저는 이 하이라이트 선이 막 층층층 올라가가지고 산을 이룬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이어가시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같이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첸노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는데요. 자, 뭔가 조금 올라갔어요, 위쪽으로. 자, 어떡하죠? 다시 이쪽만 써줄게요. 자, 쓰는 순서도 빠르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따, 누, 위 해서 우리 와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먼저 요거를 써주시고 글자를 채워주세요. 쯔치 채워준 다음에 13 이렇게 채워서 마지막에 얘를 14로 이렇게 닫아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또는 11 먼저 이렇게 닫아주고 채워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께서 써보시면서 난 이런 식으로 쓰면 맞겠다 라는 느낌이 전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대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 우리 17 노 이렇게 오의 모음이죠. 이것까지 닫아주기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안 쓰면 돼요. 우리 나 뭐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하시지 말고 저희가 나를 쓸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말아서 뒤쪽으로 써주세요. 그게 조금 더 정석적인 나를 쓰는 방법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를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발음 따누 위 모음 이가 붙고 우리 CH I가 이렇게 위첸 노 이렇게 붙겠죠. 모음인 O가 이렇게 붙으니까요. 자, 이거를 발음 나는 대로 조금 더 연결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위치친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보다 그냥 얘 살짝 묵음시켜서 위치친노 이런 식으로 발음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라남인데요. 자, 이것도 천천히 이어가 보면은 우리 나 뭐였죠? 이렇게 게다가 장음이 붙어 있죠. 나, 라도 이렇게 장음, 마지막은 남 이런 식으로 또 장음이 붙어 있고 마지막은 M인데요. 우리 M에서 A를 이렇게 마에서 A를 빼주면 M만 남겠죠. 그러면 나라남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닫아주기. 좋아요. 쓰는 순서도 다시 한번 보면 1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겠죠. 라, 남 해서 8, 9 이것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할란따라고 하는데요. 이걸 써줘야 모음이 없는 형태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발음도 써보면 나, 아 장음, 라, 아 장음, N점이죠. 나, 혀 말아 올려서 나 이렇게 이어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M 이렇게 이어가 줄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개성이기 때문에 네 번째 절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 보면 조금 작아졌어요. 근데 저희는 이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작게 쓴 이유도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만한 글자 어떤 것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 디아 같은 경우는 2장 3절에서 보았죠. 그래서 그 디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크샤의 크쉐라는 발음으로 바뀐 것 이거 짚어보고 다음은 우리 뜨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뜯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죠. 뜯다 지금까지 본 적 없던 그러한 문구. 그리고 다음은 이 NNO 내용을 짚어볼 거예요. 저희가 쓰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고 그냥 여기 정도,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빠라는 자음이 있으면 이렇게 없애면 여기만 남겠죠. 이렇게 니은처럼. 그래서 얘가 P를 대체한 겁니다. 요 D가 사라지고 그래서 쑥 붙다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늘은 건너가고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짚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순서를 한번 다시 써서 보면은 우리 크쉐 그리고 뜨라 그리고 뜯다 그리고 느노 요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순서 한번 파악해 보면서 다시 이 내용들을 이어가 볼까요? 자, 우리 1번 보면은 샤가 처음엔 쓰기 어려운데요. 쓰다 보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다고 일단 생각해야 돼요. 네, 다음은 크샤. 크샤에서 모음인 에로 바뀌니까 크쉐가 되었고 우리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도 같이 볼게요. 뜨라죠, 뜨라. 이렇게 뜨라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두 개의 유형을 써봤죠. 요 크쉐와 그리고 요 뜨라의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글자는 다름이 아니고 꼭 저희가 함께 암기해 주시면 좋은 네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글자는 암기하여야 하는 글자의 유형. 자, 첫 번째 우리 볼게요. 자, 우리 크샤가 있습니다. 자, 우리 크샤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우리가 K, S, A 아래점 그리고 A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써보면 우리 끄 얘는 까죠. 까에다가 아래점 있으면 모음을 지워주니까 K만 남고 뒤에는 우리 플러스 샤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점 샤. 끄 플러스 샤가 끄샤이다. 얘는 이 형태에 쓰는 그대로를 암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끄샤에다가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모음인 에가 붙은 건데요. 먼저 이 유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뜨라, 암기하여야 하는 두 번째 글자 뜨라가 있는데요. 요 따라는 자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줄이 그어지면 모음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은 라라는 친구가 자음이 붙어서 드라가 된 형태가 요 형태이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2장 2절이었던 거요. 자, 시라를 짚어봤었죠. 우리 시라의 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암기하여야 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라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동일하게 이것도 우리 샤라는 자음에서 모음이 사라지면 뭐죠? S 위에 점만 맞죠? 동일하게 라를 이렇게 붙여주면 무엇이다? 시라의 대용이다. 그래서 우리 시라를 이렇게 요 위에 부분만 쓰면서 제가 라가 붙는 형태 이렇게 설명을 조금 더 드렸었는데요. 이게 바로 외워야 하는 세 번째 글자의 유형이고 아직 저희가 배우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냐의 내용인데요. 요 J, N 물결 무늬 N의 A 발음은 우리 자라는 거 그리고 모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 이렇게 N 물결 무늬가 자 그래서 지금 벌써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크샤, 뜨라, 시라의 내용을 벌써 짚어보았는데요. 지금은 크샤를 보았고 얘는 크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자 이렇게 쭉 봐서 우리 크샤라는 거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거기에 크샤에다가 자 여기다가 L을 이렇게 모음을 집어넣어주면 A가 아닌 E로 발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쉐가 발음이 되겠다. 그리고 뜨라 같은 경우도 외워야 되는 두 번째 유형으로 뜨라 이미 이렇게 같이 짚어보았고요. 세 번째 우리 샤 플러스 라 이 내용들 슈바의 내용들 혹은 시자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시라의 내용을 보았었는데 암기해 주셔야 하는 발음입니다. 마지막에 요 네 번째 아직 짚지 않았지만 우리 냐나요가 라고 하는 그 지성요가를 뜻할 때 나오는 그 문구이고요. 요것을 발음을 토대로 이 글자 또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 냐나요가 혹은 야나요가라고 하는 이 발음 또한 그 구절이 왔을 때 함께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TTA라는 문구가 있죠.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볼 건데요. 자, 여기 먼저 써져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T, TA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도대체 무슨 글자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T 어떻게 썼죠? 우리 따는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에 모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 T가 남겠죠. 자, 그리고 따라는 친구가 하나 더 붙어서 TTA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T를 끊어서 써주면 이쪽이죠. 여기 뒷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붙으면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T가 붙고 따가 붙고 해서 TTA가 되겠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요 위에 써주었던 이 내용과 다르지 않다. 근데 이렇게는 조금 더 초보자 버전 그리고 여기가 정석이다. 네. 그래서 이런 TTA 항상 TT가 붙을 때 아, 얘 T가 여기도 사라지고 그냥 뭔가 일자로 짝대기만 붙는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내가 알아볼 수 있고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방향이라면 저는 이 두 개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NNO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일하게 이 NNO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모음인 O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느노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자, 느노라고 했을 경우에 얘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우리 나라는 자음을 이렇게 쓰죠. 나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모음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no 플러스 나를 써주고
플러스 오라는 모음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해서 위에 콩나물이 내려오는데 뒤에 짝대기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짚어주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나라는 친구 이게 조금 더 뒷줄 사라지고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나를 써주고 마지막에 오라는 자음이 와서 뒷줄로 이렇게 붙었다. 그 표시 역시 제가 이렇게 보면 모음표로 정리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뒷줄 하나 더 써준다. 어우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이 2개다. 얘는 콩나물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오, 어우의 느낌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느노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항상 필기할 때 복잡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되게 까다롭게 쓰여져요. 영어로 쓸 땐 불편하지 않은데 산스크리트로 쓸 때 항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5번째라고 한번 보고 이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좀 더 대각선으로 나누어서 이 한 페이지에다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5번의 경우에 모음이 이렇게 써져 있고 다음은 즈.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얘는 머리가 닫혀 있는 자음이다 라는 것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 H 마지막에 I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얘도 동일하게 무엇이다? 짜라는 거에 모음이 사라지고 다음은 차이죠. 차. 자, 이렇게 차가 붙었고 거기에 플러스 모음인 이 뭐였죠? 모자 씌워주기. 땡땡땡땡땡땡 모자를 씌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요게 모음인 이가 마지막에 나와서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여질 때 얘를 먼저 써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궁금증 때문에 발음을 보신 후에 써주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모음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써주시면 좋지만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써주신 다음에 모음이 이가 오네 일단은 이렇게 한번 그어주시거나 얘를 나중에 써주셔도 된다. 그래서 쯔차 써주고 이어주기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한 필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발음 짚어보면서 오늘의 2장 4절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드야 kshetra mutaresham prasupta tanu vichenno 나라남. 무지는 고통이 따르는 시발점이다. 그 밖의 것들이 자라나는 뿌리와 같다. 그것들은 잠재되어 있기도 하고 약해져 있기도 하고 끊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아비드야 kshetra mutaresham prasupta tanu vichenno 나라남. 무지는 모든 고통이 따르는 시발점이다. 그 밖의 것들이 자라나는 뿌리와 같다. 그것들은 잠재되어 있기도 하고 약해져 있기도 하고 끊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아비드야 kshetra mutaresham prasupta tanu vichenno 나라남. 무지는 모든 고통이 따르는 시발점이다. 그 밖의 것들이 자라나는 뿌리와 같다. 그것들은 잠재되어 있기도 하고 약해져 있기도 하고 끊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오늘의 2장 4절의 내용, 뭔가 이 뿌리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무지라는 것들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나의 수행을 통해서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밝은 마음들이 나오려고 할 때 나의 마음의 속성은 어둠의 속성으로 물들기가 더욱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끊어졌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이러한 문구를 보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논을 갈다가 대나무 숲에 갔는데 대나무 뿌리가 엄청 질기고 단단하거든요. 뿌리를 뽑으려고 삽을 아무리 파고 양옆으로 파도 그 조그만한 대나무 줄기 하나가 여기저기 다 널려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뿌리가 밖으로 솟아와서 땅으로 다시 연결돼가지고
그 앞에 있는 넝꿀이나 그런 것들을 뿌리를 끊어내도 뒤에 뿌리가 살아있는 경우 다시 대나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식물의 뿌리라는 것도 그렇게 단단하고 다시 끊어내도 다시 생겨나고 그러한 경우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무지라는 것, 뿌리 깊게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장 5절에서 요 무지의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줘요. 한번 잠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무지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 여기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다고 여기고, 뭔가 고통인 것을 즐거움이라 여기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나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나의 수련 속에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항상 나의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선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접근 방법이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한 개송 한 구절들 나아가 보면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하며 2장 4절의 내용 또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의 2장 4절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아비디아에 대한 부연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